안녕하세요. ENS 행정사TV의 행정사 이도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베트남 국제결혼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분되는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베트남은 여행사랑 비슷하게 이 대부분 한국에서 신랑분들을 모집하는 한국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대부분 신부들이겠지만 신부들을 모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두 업체가 조인이 돼서 국제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행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모집하는 여행사, 베트남에서 손님을 받아서 투어하는 현지 여행사, 이거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도 한국의 업체와 베트남 업체가 서로 조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 가지고 있는 신부들이 선택이 되고 국제결혼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일 텐데 여기는 그렇게 경쟁 개념보다는 약간 나눠먹기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베트남 현지 업체가 있다고 치면 그 업체는 한국인 업체랑 조인이 되는 일종의 소매상입니다. 그리고 그 소매상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신부들도 있고 또 그 A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뭐 B업체, C업체, D업체 이렇게 해서 중간책들 뭐 브로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각각 브로커들이 서로가 조인이 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신부들을 소개팅 장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신랑분들은 10명이 미팅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10명이었다가 갑자기 20명 됐고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검증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자 때문에 오는 친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에서 이 친구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은 뭐 나쁘다, 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베트남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A라는 업체가 한국 업체를 컨택해서 소개팅 자리를 열었는데 A 업체가 가진 신부가 아닌 B 업체의 신부가 선택이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부들이 시집을 가면 100만 원, 내가 아닌 이 B 업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신부가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300불, 뭐 500불 이렇게 받습니다. 사실 이 절차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뭐 중간 브로커들이 모이는 절차가 사실은 뭐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10명의 소개팅을 갔는데 신부들이 10명, 20명, 30명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이 사진으로나 어떻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나 미리 봤던 친구들이 나오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기다, 뭐 국제결혼, 뭐 사기꾼 업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막 신뢰가 아주 쌓여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끼리도 처음에는 A, B, C, D 10명 이렇게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그 10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도 그냥 괜찮다라는 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조금은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소개팅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간혹가다 한국에 오게 되면 뭐 불법 이탈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절차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어찌 되었든 가서 너무나 이렇게 막 중간 업체들 뭐 소개해주는 업체들 뭐 가서 감언이설로 얘기합니다. 뭐 이부 신부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그 소개팅 나온 사람들, 소개팅 나온 신부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